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고려 거란전쟁, 나라의 충절을 지키다, 역신 강조에 대한 이야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조는 고려 초의 무신으로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하여 역사의 역신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는 전추태후가 외척 김치양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자 왕명으로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향하던 중 거짓 정보로 상황을 오해하여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강조는 전추태후와 김치양 일파를 진압하고 목종을 폐위시킨 후 결국 시해하고 현종을 옹립했습니다. 비록 그의 정변은 나라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나 목종을 시해함으로 말미암아 훗날 역신으로 기록되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의 정변은 거란 침입의 빌미를 제공하여 제2차 여요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강조는 거란군을 막기 위해 나갔다가 거란군에 사로잡힌 뒤 거란 황제의 투항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사에는 역신으로 기록되었지만 고려에 대한 그의 충절은 길이 남을 것입니다. 역사에는 강조의 출생이나 가계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목종 때 서북면 도순검사로서 서북방 수비 책임자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목종의 신임을 받았던 뛰어난 무장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북방은 거란의 제1차 침입 이후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강조가 역신으로 기록되면서 그 이전의 기록들도 함께 삭제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목종 12년 강조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개경을 호위하라는 왕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목종이 병으로 자리에 눕자 그의 어머니였던 전추태후와 전추태후의 정부였던 김치양은 자신의 소생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음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목종은 김치양을 내쫓고자 했으나 어머니 전추태후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전추태후와 김치양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이때부터 두 사람은 자신들의 소생을 왕위에 올리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목종 6년 후사를 두지 못한 채 갑자기 목종이 병석에 눕자 두 사람은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던 대량 원군을 강제 출가시킨 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음모를 알게 된 목종은 병을 이유로 정사를 전폐하고 최충순을 불러서 최항과 함께 대량 원군을 옹립하라는 밀지를 내렸습니다. 목종의 밀지를 받은 최충순은 최항과 의논하여 황보 유이 등 10여 명을 신혈사로 보내서 대량 원군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를 불러들여 왕실을 호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강조는 왕명을 받은 즉시 군사를 이끌고 개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강조가 동주 용천역에 이르렀을 때 목종의 미움을 사 외직으로 쫓겨난 위종정, 최창 등이 군영으로 찾아와 강조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병이 위중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태후가 김치양과 모의하여 사직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들은 많은 군사를 거느린 공을 두려워하여 공을 처단하고자 왕명을 위조하여 공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속히 서북면으로 돌아가셔서 훗날을 대비하십시오. 그러나 이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조는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온 나라 안에는 왕에 대한 이 소문이 나돌고 있었고 심지어 이미 목종이 죽었다는 소문도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강조가 개경에 오는 것을 두려워한 전추태후가 전령을 수비하고 사람들의 왕래를 막았기에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목종이 이미 죽고 조정 또한 김치양의 손에 넘어갔다고 생각한 강조는 급히 군사를 돌려 서북면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때 강조의 아버지가 강조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임금이 세상을 떠났고 김치양 등 간흉들이 권세를 잡았으니 군사를 이끌고 와서 국난을 평정하도록 하라. 강조는 곧 이부시랑 이현운 등과 함께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평주에 이르렀을 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목종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조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명도 없이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향했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누가 보아도 역모였던 것입니다. 강조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에 휩싸여 있자 부하 장수들이 찾아와서 이미 엎질러진 무리니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강조는 목종을 폐위하고 새 임금을 옹립하기로 결심하고 사람을 보내 대량 원군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정변을 결심한 강조는 개경에 입성하기 전에 목종에게 글을 올려 자신이 군사를 움직인 까닭을 밝혔습니다. 성상께서 병안이 위독한데도 미처 후사를 정하지 못한 까닭에 간악한 무리들이 제위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상께서 간신 유행관 등의 참소와 아첨만을 믿고 상벌을 밝게 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라를 바로잡아 민심을 수습하고 간악한 무리들을 제거하여 사람들의 울분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강조는 이현운에게 군사를 내어주어 영추문으로 나가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현운이 군사를 대동하여 소리를 지르며 영추문에 들어서자 크게 놀란 목종은 즉시 간신 유행관을 잡아 강조에게 보냈습니다. 또한 호위하던 탁사정과 하공진마저 강조에게 호응해버리자 목종은 천추태후와 통곡하면서 최충순, 유충정 등과 함께 법왕사로 옮겨갔습니다. 강조가 대량 원군을 새 왕으로 옹립하니 그가 바로 고려 8대 왕 현종입니다. 강조는 목종을 폐하여 양국공으로 삼고 군사를 보내 김치양 부자와 간신 유행관 등 7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주정 등 30명을 귀향 보냈습니다. 강조는 권력보다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유약한 목종을 대신해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임금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조는 폐주 목종을 시해함으로써 역사에 역신으로 기록되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강조는 김치양 일파의 변란을 막고 현종을 추대한 공로로 중대사에 올랐고 그의 휘하였던 이현우는 중대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강조는 곧이어 이부상서 참지정사에 올라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강조가 국정을 총괄한 것은 겨우 1년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거란이 강조의 정변을 빌미로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현종 원년 5월 요나라 성종은 고려의 강조는 목종을 죽이고 현종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이는 분명한 대역이다. 마땅히 그 죄를 물어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공공연히 고려에 대한 침략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조의 정변이 거란 침입의 명분이 되었으나 이는 표면적 이유였고 사실은 고려에게 양보한 강동육주를 되찾고자 함이었습니다. 그해 10월 영행도통사가 된 강조는 영행도통부사 이현운, 장연우 등과 군사 30만 명을 이끌고 통주에 주둔하며 거란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마침내 그해 11월 요나라 성종은 4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흥화진을 포위했습니다. 고려군은 도순검사 양규를 중심으로 성을 굳게 지켰습니다. 요나라 성종은 항복을 권유했으나 고려군이 끝까지 저항하자 군사 20만을 인주 남쪽 무로대에 주둔시키고 나머지 20만을 이끌고 통주성으로 향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조는 통주성 남쪽으로 나가서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 강물 사이에 두고 진을 쳤습니다. 각 진영에 금거를 배치하여 이를 이용해 수많은 적군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의 승리로 자만에 빠진 강조는 방심하여 적에게 틈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거란군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고 진영에 앉아서 바둑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거란군은 공격하여 삼수체를 격파했습니다. 강조는 두 번째 보고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그는 이미 거란군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비록 강조가 거란과의 싸움에서 패해 사로잡히긴 했으나 그의 전후의 행동으로 보아 이와 같은 기록은 사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패장이자 목종을 시해한 역신임을 인식해 폄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싸움으로 강조를 비롯해 이현운, 노전, 노의,
양경, 이승좌 등 장수들이 사로잡히고 노정, 서숭, 노제 등 고관들이 전사했습니다. 지휘관을 잃어버린 고려군은 퇴각하다 거란군에 무참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고려사에 의하면 거란군이 강조를 담요에 싸서 수레에 싣고 가버리니 군사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거란군이 이 기세를 타고 수십리를 추격하여 3만여 명의 머리를 베니 내버려진 군량과 무기가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주성 싸움의 대패로 고려는 전력의 대부분을 상실하였고 거란군은 통주, 곽주, 안북 도호부, 서경을 거쳐 개경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현종은 거란군을 피해 나주까지 피난을 가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고려는 양규, 김숙흥 등의 분전과 하공진, 고영기 등의 목숨을 담보로 한 외교로 간신히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거란군에게 사로잡혀 요나라 성종 앞에 끌려나간 강조는 끝까지 고려 신하로서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라 성종은 결박을 풀어주며 나의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강조는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요나라 성종은 재차 물었으나 강조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요나라 성종이 자신의 살을 찢어가면서까지 토항을 종용했으나 강조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요나라 성종은 이번에는 함께 잡혀온 이현운에게 투항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현운은 두 눈이 이미 새 일월을 보았는데 어찌 옛 산천을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곁에 있던 강조가 너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크게 꾸짖었다 합니다. 끝내 강조를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성종은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강조는 비록 역사에는 역신으로 기록되었지만 끝까지 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고려의 충절을 지키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교양으로 읽는 고려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